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 부채 지표가 일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기업 투자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마트가 결국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더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반기 들어 석유 화학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사업 등 다각화되어 있는 종목이 빠르게 오르는 추세지만 본업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3분기에 기대해볼 만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48포인트 상승한 2377.66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32포인트 상승한 665.41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쿼드루플 위칭데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 동시 만기일을 무난하게 넘긴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의 정리와 그리고 내일장의 전략도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한또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무료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중에는요, 정석투자로 밤 9시에 만나뵐 수 있었다면요, 주말 일요일날 저녁에는 또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방송을 매일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외부 어디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장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변동성이 예상됐던 장이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전혀 걱정 안 했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수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 지수가 좀 밀리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썼고요. 오직 종목만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석을 통한 예측하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항상 적중하진 않지만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것도 역시 제가 분석 후에 예측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지수 걱정 안 해도 돼요.
연말에 다시 내년 얘기 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국이 상당히 노력을 했죠. 지금 한국에서 돈 버는 게 전부 다 뭡니까? 기술 집약형 사업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운도 좀 따라줬는데,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경제 전망과 주식시장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조금 더 롱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은 간단해요. 제가 30대, 40대 몰랐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저도 50대, 60대 보면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잘하면 노후 보장이 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노후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린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노후가 망가지지 않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더 하겠다. 이게 이제 저의 약속이고요. 부탁은 뭐냐면 제가 이 방송을 오랫동안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청률도 늘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많이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자존심이 강해갖고요. 시청률 낮으면 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이거 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인 어떤 플러스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방송이 사실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제가 하여간 최대한 길게 방송해 드리겠고요.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표님 인사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역시 지수 고민은 끝, 종목에 집중 필요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이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 역시 지수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라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역시나 이제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네, 제가 화요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 고민 끝, 낙폭과대주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웬만해선 말을 잘 안 바꿔요. 그리고 쉽게 약속은 안 하지만 하면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 지점가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이렇게 말 바꾸기 안 합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저는 전망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라인을 깨면 더 빠지고 어떤 라인을 돌파하면 더 간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건 말장난이에요. 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 깨질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실전에서 도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수 고민 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조정 바꿔라 말거나 이런 거 무시하세요. 그냥 종목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장세가 가긴 갈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뭐냐면 올해 장세는 그 전에 그 장세하고 좀 다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실력이 있는 사람, 기본이 된 사람은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실력이 없고 기본이 안 된 사람, 다시 말하면 ABC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장 좋을 때 잠깐 반짝했다가 그대로 다 반납할 겁니다. 오히려 원금마저 훼손될 게 가능성이 높아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게 코스피예요.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7월 하순에 저는 여기서 뭐라고 전망했었냐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2,500선까지 계속 달리면 낮은 고점 형태로 무너질 것이다. 언젠가는. 멀리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밀리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더 건전하게 오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450선 전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극적으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잘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밀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전망 뭐라 그랬죠?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한번 밀릴 때는 동시에 밀릴 것이다. 그래서 8월 11일까지 정확하게 코스피 저점 찍었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여드렸습니다. 코스닥도 어때요? 거짓말처럼 8월 11일까지 찍혔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밀릴 때는 동시에 밀린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등은 코스닥이 더 좋을 것이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닥도 8월 11일이 저점이에요. 8월 11일, 약 한 달 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인데요. 그 이후에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주 강한 트렌드는 아닙니다. 61선은 아직도 돌파를 못했거든요. 여전히 강한 트렌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초보자가 봐도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죠. 61선은 훌쩍 뛰어넘었고요. 탄력도가 완전히 달라요. 자, 이것도 제가 다 전망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느냐? 간단해요.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 비중 높이고 내려간다? 낮추는 거예요. 또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중기포트를 더 많이 하고요. 내려간다? 단기포트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중에 어느 쪽에 더 탄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개별주를 하든 우량주를 하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 차원에서 또 전에 했던 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개인의 3대 집착과 3대 착각입니다. 이걸 제가 반드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미 들었던 분들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뇌될 정도로 알아야 돼요. 제가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자꾸 가르치려고 듭니다. 근데 여러분 좋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집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집착이 뭐냐면요.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특정 종목 집착,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매수가 집착의 후유증이 뭐냐면 손절가를 무시합니다. 나는 본전 안 되면 절대 안 팔겠다. 이것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동안 홀딩한 종목 물어본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이게 좀 비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겁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혈압과 같다. 너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식 투자는 돈을 버는 수단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인간답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많으면 인간답게 살기가 좋잖아요. 물론 돈만 갖고 다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이라는 얘기죠. 근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이 3대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매수가 집착 벗어나야 된다. 내가 손절할 때는 하고요. 본전이 안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본전까지는 안 왔지만 다시 또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매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상 100% 베팅하는 분들은요. 언제 당해도 당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새벽에 술 드시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일 없을 수가 있지만 한번 잘못 터지면요. 그냥 그걸로 끝장납니다. 그다음에 특정 종목. 어느 한 종목에 꽂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다른 걸 못 보게 돼요. 또 안 보게 되죠. 왜? 그것만 보기 때문에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대 착각이 있어요. 첫 번째, 경력자로 착각. 제가 개인 투자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습니까? 주식 투자 29년 차, 주식 전문가 18년 차, 인터넷 방송과 방송 출연자 17년 차예요. 엄청나게 경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봤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초보자들 널려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90%는 초보자라고요. 본인만 초보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만.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경험이 누적된 사람들은요. 그냥 초보자예요. 대충 그냥 아무거나 매수하고 그냥 묻어놓고 그냥 이거저거 뉴스 보고 그냥 경제TV 보다가 그냥 멋대로 베팅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저한테 6개월, 1년 배우면요. 혼자서 5년, 10년 한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실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투자로 착각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결과를 떠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논리적인 근거 없이 하는 건 그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했다고 착각 무슨 얘기냐. 그냥 책 한 권
겨우 보거나 아니면 경제TV 한 3개월 보거나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좀 투자할 준비가 됐어.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인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게 되면은 한번 제대로 하게 되면 평생 못 벗어나요. 왜? 벌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난리잖아요. 억울해서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 기간이 길수록 준비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나중에 5년, 10년, 20년 뒤를 놓고 본다 그러면 더 성공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올해야 장이 좋으니까 뭐 자산운용사 대부분 아마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인 장에서는요, 자산운용사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봐요. 그건 과거의 데이터가 증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펙이 아주 화려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전문 인력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와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개인이 쉽게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각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대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3대 착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세 가지 집착 중에서 이미 두 가지가 있네. 그럼 점점 확률이 떨어져요. 세 가지 있다. 이 사람은 운 좋아서 잠깐 수익 내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착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계속 가르쳐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6개월, 1년 배우면 혼자 하는 거 5년, 10년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각종 교육,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있죠. 일요일 밤 무료 방송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시도하는 각종 교육 반드시 참여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성공한다 이렇게 보장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혼자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분들보다는 저한테 배우면 노후가 달라진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와 함께 또 대표님 여러분들에게 또 조언하고 싶으신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수급 쪽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팔고 있거든요. 양시장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또 팔았죠. 근데 막판에 기간의 순매도가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결국 순매도로 끝났지만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줬었는데 이것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8월 초에 얘기했죠. 외국인이 매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분석해서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등락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 그러니까 지수나 종목의 등락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수급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재료까지도 나중에 어떤 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가 있다. 또 어떻게 이 기업은 좋다 나쁘다. 이것까지 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잖아요. 전 지분 구조 가지고도 또 분석한다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항상 얘기했죠. 당분간 어떻게 된다? 코스닥이 더 강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떨어지면 코스닥이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둘 다 올라가고 코스닥이 더 올라갈 거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오늘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과 마이너스 5% 이하 하락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어땠습니까? 플러스 5% 이상은 74종목, 마이너스 5% 이하는 17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정상적으로 올랐고요. 일단 코스닥이 이제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 판단해달라 설명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50개 아래다. 이러면 수익 내기 어려워요. 정말로 실력이 좋아도 진짜 우리 따라주지 않으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개가 넘는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담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증액 사인 내려드릴게요. 오늘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다가 한 3억, 5억 날려요. 근데 지금 한 3, 4천 있잖아요. 그걸 아무 때나 증액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제자리고 장도 안 좋은데 무조건 돈만 땡긴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밑빠진 덕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저한테 확실하게 기초교육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증액을 하세요. 그럴 때 해야지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찾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실력은 제자리인데 계속 돈을 투입해요. 장세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100종목이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증액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이 0이고 고점이 100이에요. 그럼 0에서 70까지 가는 구간보다 70에서 100까지 가는 구간 있잖아요. 그때 수익이 더 나요. 또 반대로 100이 최고점이고 0이 바닥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30까지 내려오는 요 구간보다 30에서 0까지 내려갈 때 요 구간에서 손실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조차도 어떻습니까?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세가 되든 저는 자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내려갈 땐 또 내려갈 때대로 위험 관리하면 수익 다 내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 이 방송 최소 1년에서 한 3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노후가 달라지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양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금요일장인 내일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벌써 내일 금요일인데요. 종목 클린 시간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내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은 코스피는 61선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설령 좀 느리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특별한 변수는 없으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뭐 특별하게 투자 전략 올리지 않았는데 내일은 반드시 제가 장중에 좀 더 자세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테니까 내일은 오전 오후 이렇게 한 번씩 보지 마시고 1시간 단위로 계속 보세요. 저는 작정을 하면요. 정말 그 장중에도 엄청난 분량의 투자 전략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쓰기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꼭 받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61선 돌파 여부가 핵심인데요. 저희 실시간 투자 전략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바로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두산밥켓이 올라왔습니다. 이익 개선 전망의 상승세로 이어갔는데요. 자, 오늘장의 흐름도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분식회계 의혹, 임원 영장 기각 소식에 강세 흐름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몇 차례 이 방송 안에서 또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본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36,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차트 안에서 상당히 좀 감을 잡기 어려운 차트다라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대표님,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이익 개선 전망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약간 억울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세요. 한 번 정도 언젠가는 시세 분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매수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두산밥켓은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보유자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도 현재 가격대 전후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전에 뭐 이런 악재 소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장의 흐름은요. 46,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8월 중반에 최저 35,000원을 찍고 난 이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좀 이런 악재가 좀 더 좀 나아지나 보죠? 어떻게 보세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장은 또 재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법조인들은 알 겁니다. 얼마든지 다시 재청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호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를 오래 보셨던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떤 종목은 한번 매수하라 그러면 막 1년 내내 매수하라 그러고 어떤 종목은 매도하라 그러면 1년 내내 매도하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 내내 매도하라 그러는 종목들은 이제 속된 말로 저한테 찍혔다 그럽니다. 그 2년 전에 찍혔던 종목이 뭐냐면 바로 한미약품이었어요. 계속 매도 사인 냈거든요. 휘발적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일종의 찍힌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은
밀렸을 때 그냥 단타 정도 치고요. 아직은 매도 사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관망이 좋고요.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단타 정도 하시고요. 절대로 중기 매매는 아직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단타로 접근을 하라라는 말씀이시고요. 보유자 매도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두산밥켓과 한국항공우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KT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KT입니다. 8월 1일 날에 최고가 35,550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차트도 흘러내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3%가 빠지면서 3만 원대도 깨졌거든요. 자, 대표님, KT 같은 경우는 29,100원입니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눌렸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통신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6월에, 7월에, 8월에 계속 매도 사인 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미보유자들에게 그 말씀 드릴게요. 아직은 더 관망하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KT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고점 찍고 지금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내려가죠. 이게 KT거든요. 그리고 통신업 전체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계속 매도 사인 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 유프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17,000원대 직선물 매도 사인 냈다고까지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 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냈다가 100%씩 나와서 청산하고 또 여기서 또 내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LG 유프로스고요. 근데 통신업 전체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신업은 일단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됩니다. 지금 IT 쪽에 좋고 또 실적이 개선되는 화학 쪽에 좋은데 굳이 이걸 매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세요. 통신업 쪽에 있는 종목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첫 번째 모멘텀이 없다. 신정부 바뀌면서 어쨌든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분명히 가치주에 해당해요. 쉽게 망할 기업들도 아니고요. 좋아요. 적분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문제가 뭐냐? 원래 강세장에서는요, 성장주가 좋은 거예요. 가치주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럼 대표적인 성장주가 뭐죠? 전기전자잖아요. 그 다음에 화학이 옛날에는 뭐 보통 일반화학하고 뭐 정유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요즘 뭐 화학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지난 7월에 8월에 계속해서 뭐라고 했죠? 매도 사인 냈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안 파신 분들은 이제는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거 들어가시고요. 일단 관망을 지속하다가 이거 너무 심하게 밀렸다 싶을 때 제가 한번 슬쩍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권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에 대해서 이전에 여름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통신주에 대한 의견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KT 계속해서 미보유자는 관망을 지속하자라는 의견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KT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관심 종목은요. 코스맥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주가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코스맥스는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함께 보도록 하죠. 11만 1,000원에 마감됐습니다. 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코스맥스는 오늘장 탄력 좋네요. 네, 코스맥스는 사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적정주가 대비로. 그런데 이제 낙폭이 과다하기 때문에 보유자는 지금까지 보유했다면은 홀딩해 주시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보유자는 굳이 이거 매수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다른 거 매수하세요. 그래서 이 종목 보유자들은 보유하되 미보유자들은 지금 다른 종목에서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화장품주를 잡는다고 해도 다른 종목을 잡고요. 아니면 다른 업종이나 테마를 잡을 테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는 보유 지속하라라는 의견과 함께 화장품 업종의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분석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합니다. 코스피에서 증권 업종과 그리고 지주 회사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테마는요. 전기차와 화장품이 올라왔습니다. 네, 업종에서는 증권 업종과 지주 회사 그리고 테마는 전기차와 화장품입니다. 전기차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내일 금요일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이거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코스피는 무조건 증권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지수가 탄력을 받으면 당연하고요. 탄력을 안 받는다 그래도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에서도 증권주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수 회사는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종목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잡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업종이 있고 테마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 LG 이런 그룹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 또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잡을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지주회사 잡으면 돼요. 홀딩스가 많이 있잖아요. 각종 홀딩스. 이름이 홀딩스라고 된 건 다 지주회사거든요. 그리고 홀딩스라고 안 돼 있어도 지주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땅하게 내가 잡을 종목이 없다. 그럼 지주회사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이제 전기차하고 화장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전기차와 화장품 쪽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봐 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증권업종이에요. 자, 증권업종 보시면요. 자, 보세요. 지난 7월 하순에 고점 찍은 거는 코스피랑 똑같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아직도 120선 아래예요. 아직도. 61선까지는 아직까지 어때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자, 이번엔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보면 어떻습니까? 자, 7월 하순에 고점 찍은 거 똑같아요. 이건 61선, 120선 깨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61선 거의 임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증권주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어차피 지수가 가면 증권주가 반드시 한 번은 가고요. 증권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앞부분이 길어져서 또 이게 종목 상담 이거 또 말이 할지 걱정이 되네요. 자, 근데 이거 얘기해야 돼요. 들으세요. 자, 보세요. 증권주가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증권업종 차트예요. 증권업종. 자, 2017년에 무지막지하게 갔었습니다. 2017년에. 근데 지금 아직도 위치가 여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때 거의 5,200선이었어요. 업종지수가. 근데 지금 얼마죠? 2,000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절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5,000을 확실하게 돌파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2,000도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60% 빠진 거예요. 그래서 증권주가 아마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번 탄력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증권주를 지금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단기 20% 하든 중기 50% 하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증권주 포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미 들어가서 지금 평가액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왜 그러냐? 코스피랑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코스피를 한번 보세요. 코스피는 2007년 장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분명히 어때요? 자, 2011년에 한번 돌파했었죠? 그 다음에 올해도 어때요? 또 한번 돌파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다시 증권업종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10년 전에 업종 지수에 비해서 너무 좀 처절할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가치 측면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증권사들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상당히 증권사 직원들 기분 좋을 겁니다. 우리 사주 많이 갖고 계시죠? 쉽게 팔지 마세요. 증권맨들 제 얘기 들으시고요. 절대로 쉽게 팔지 마시고요. 나중에 제가 매도하라 그럴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제가 이 얘기 신중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권업종에 대한 부분 최근에 시황 안에서의 포트 구성 종목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업종과 테마를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방송 중과 방송 전후로도 샵 0082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빠르게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518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타방송 보다가 서울경제 평촌 팬이 됐습니다. 삼성카드를 36,000원에 비중 50%인데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저희 쪽에 팬 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일단 삼성카드의 오늘장의 흐름 보죠. 오늘 36,700원입니다. 대표님, 일단 소폭의 수익 구간이시지만 매수가 근처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방송을 계속 보세요. 같이. 서울경제 TV도 보시고 타방송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같이 보시기를 권유해드리겠다, 설명드리겠고요. 이 종목 아주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 10%만 지켜주시고 단기적으로는 10%, 중기적으로 20% 노리시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 종목 상담하면서 아주 잘 들어갔다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그 시청자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넥슨 GT 물어봤던 분들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100개 이상 제가 방송을 했지만 가장 매수 잘하는 종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잘한 것이니까 그냥 일단은 손절가가 만약에 오면은 그거는 엄수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밀린다. 그럼 좀 더 추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 이미 비중이 50%니까 여기서 더 추가하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이 종목 한 10% 있는 분들 혹은 위에서 물렸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추가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상당히 잘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근처이다 보니까요. 잘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 10% 또는 수익 단기로는 10%, 중기로는 20% 목표가 설정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5102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지난번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영진약품을 12,300원에 비중 5%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영진약품은요, 오늘 1,1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일단 손실폭이 있으신데요. 대표님, 비중은 5%로 좀 적게 실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오타나하신 것 같아요. 5%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쎄요, 저는 이거 미세먼지 테마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의뢰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진짜 미세먼지 테마주로 교체 매매가 설명드리겠고요.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도 일종의 저한테 찍힌 종목이에요. 계속 매도 사인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접근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는 영진약품과 좀 연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 또 주셨고요. 절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문자는요. 475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항상 좋은 시황 감사드립니다. 크로바 하이텍을 4,250원에 비중 30%입니다. 추세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크로바 하이텍은요, 오늘 3,955원에 마감이 됐네요. 이 종목도 손실 구간이신데요. 대표님, 추세도 궁금하시고, 목표가도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0%, 수익 20% 대응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급하셨어요.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물론 여기서 매수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성급하셨어요.
조금만 더 낮췄더라면 참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로바 하이텍은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추천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언제 추천할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추천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 빠지면 추천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단 가격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없는 분들은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매수하지 마세요. 경제TV 이렇게 보다가 종목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하는 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목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절 10%씩 20% 정도 되게쯤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밀렸을 때 추가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손절 10%, 수익 20%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7723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평초님, 휴온스 글로벌 매수가 49,000원에 비중 3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46,550원입니다. 대표님, 휴원스 글로벌은 현재 매수가보다 소폭의 손실 구간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트를 안 보냈으면 엄청 야단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하트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야단을 못 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 제가 전략 짜드릴게요. 자, 화면 보세요. 49,000원에 매수하시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무리한 매수였죠. 너무 늦게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 뭔지 아세요? 적정 주가 12만 원대예요. 거의 13만 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나마 다행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서 가면 다행이고 안 가면 61선 아래에서 추가하세요. 61선 아래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약간 밀리거나 가면은 추가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반등 시에는 그냥 본전 매도가 아니라 중기 보유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61선 아래에서만 꼭 추가 매수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61선 아래에서 이탈 시에 추가 대응을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 시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셔라 라는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0395님이 보내신 문제인데요. CJ제일제당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5만 2천 원, 비중 50%인데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CJ제일제당은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죠. 자, CJ제일제당은요, 오늘장에 34만 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일단 그래도 매수가 근처이긴 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매수 아주 잘하셨어요. 전혀 문제 없는 매수 가격이고요. 약간 밀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10% 손절가만 지키시고 중기 보유하세요. 그냥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20% 수익 나오는데 한 2, 3개월씩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한테 맞는 종목이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이거 들어가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매수가 아주 타이밍은 괜찮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손절 10% 또는 중기 보유까지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자, 빠르게 만나봅니다. 3455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네, 서부 T&D 매수가 18,400원의 비중 20%인데 회사 분석이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서부 T&D는 오늘 13,500원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실폭이 좀 크시죠? 자, 대표님, 서부 T&D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굴뚝주, 가치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도 3만 원짜리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가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사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 이분은 매수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묻어두세요. 중기 보유 하시기 바라겠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이 네오박스 보이시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가격대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이분은 제 방송 보시면서 계속 교육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분은 매수 가격 자체가 너무 무리했고요. 두 번째 손절 안 했다는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본전에 올 수는 있겠죠. 본전 와도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손절가가 넘어간 가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의 중기 보유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 방송 통해서 다양한 내용과 시황 그 안에서 종목 잘 가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 뵐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958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컴투스를 매수가 13만 7천 원에 비중 60%입니다. 자, 보유 기간은 2년인데 중장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죠. 자, 컴투스는요, 오늘은요, 12만 2,500원입니다. 일단 대표님 컴투스 비중도 좀 크시고 보유 기간은 2년, 중장기 생각하고 계신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효율적 매매의 극치입니다, 이거. 중기 보유를 계속 하세요.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은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이 라인입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8만 원 깨질 때까지 계속 홀딩했어요. 그리고 또 본전 거의 왔을 때 또 그냥 또 홀딩했어요. 여기서도 홀딩했어요. 여기서도 홀딩입니다. 이분은 뭐냐면 제가 말한 딱 그 케이스예요. 매수가 집착이에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안 팔겠다. 자, 그럼 이게 언젠가는 저 가격이 올 겁니다. 컴투스라는 종목이 적정주가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 2년이 됩니다. 그럼 만 2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낭비하고, 매매 기회 다 날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으로 또 그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하고, 손절가도 안 지키고, 무조건 홀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요,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일단 이번은 더 보유하세요. 왜? 이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전에 가격대도 함께 짚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중기 보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투스까지 오늘의 평초되게 물어볼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장에 관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대표님과 그리고 봉투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